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체전선이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머물며 이 지역에 어젯밤과 오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중대본은 오후 6시 현재 이번 폭우로 사망 22명, 실종 1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미호강 범람으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버스 한 대를 포함해 차량 19대가 고립됐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 고립돼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침수 현장에 빗물이 유입되는 데다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오늘 오전 충북 괴산군 괴산댐에 물이 넘쳐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북 예천군과 영주시 등에선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고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팔당댐이 초당 12,000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한강 수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 잠수교와 여의도 상하류 나들목 그리고 일부 시내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째 거센 장맛비가 내리면서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물폭탄이 쏟아진 경북 지역에서는 오늘 6시 기준 16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충청에서 5명, 세종에서 1명이 목숨을 잃는 등 전국에서 모두 22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경북 북부와 충청 등 지금까지 피해가 집중된 곳에 내일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 반드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각 가장 위급한 곳은 충북 오송입니다. 오늘 오전 갑자기 불어난 물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차량 19대가 고립됐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아직까지 행방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주성남 기자,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이 지하차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흙탕물이 가득한 게 보이실 텐데요. 그 아래 잠긴 곳이 바로 궁평이 지하차도입니다. 침수가 시작된 건 오늘 오전 8시 40분쯤입니다. 바로 옆 미호강 하천이 범람하면서 지하차도를 덮친 건데요. 지하차도에서 약 550m 정도 떨어진 곳에 철골로 된 가교가 있는데 그곳 제방 둑이 터지면서 강물이 흘러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서 30대 남성 1명을 발견했지만 숨졌고 9명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문제는 현재 지하차도 안에 최소 차량 19대가 고립돼 있다는 겁니다. 또 최소 17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 기자, 무엇보다 구조가 시급합니다. 구조 작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인력 300여 명과 모터보트 그리고 각종 장비 등이 투입돼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측은 지하차도 윗부분까지 완전히 물에 잠겼고 비가 계속되면서 배수와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하차도 양옆을 막아서 더는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지하차도 내 물을 빼낸다는 계획입니다. 이 지하차도의 길이는 430m, 높이는 4.5m에 이릅니다. 배수 작업과 구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데 배수는 24시간 가능하지만 구조는 날이 어두워지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군과 소방당국의 잠수 인력 투입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지하차도에 흙탕물이 가득 차 수색을 위한 최소한의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잠수부를 투입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곳에는 실종자 가족들도 찾아와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송읍 궁평이 지하차도에서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이번 폭우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상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은 곳곳에서 집이 무너지고 다리가 유실되면서 피해가 심각합니다. 도로도 많이 파손돼 이동이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은채 기자, 지금 있는 곳은 어떤 피해가 있었던 곳인가요? 네, 여기는 경북 예천군 은풍면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면 도로가 통째로 끊기고 하천물이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돌아다녀 보니까 마을 곳곳 기반시설 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도로가 파손되다 못해 조각조각 부서져 있어서 차량 통행이 막히고 오전 6시 20분쯤에는 하천다리가 떠내려가 주민 한 명이 급류에 빠져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한 주민은 하루아침에 축사가 무너져 내리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저 안에 이제 뭐 농기구라든지 장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집이 제 건데 걱정이 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지금도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산사태로 실종된 주민도 있죠. 네, 중대본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경북 지역에서 사망자는 16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시는 곳은 오늘 새벽 발생한 산사태로 다행히 2층에 있던 한 명은 구조됐지만 한 명은 사망 추정, 나머지 한 명은 실종된 상황입니다. 3일 연속 왔으니까 1시 넘어서 잤는데 2시 30분에 저 동장이 나보고 가자 그러더라고. 그 휴대폰 켜가지고 이리 오니까 완전히 물이 다 덮쳐버렸어요. 경북소방본부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00여 명과 장비 15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군 은풍면에서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영주와 봉화에서도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잦은 비로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토사가 집으로 밀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또 예보돼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집 한 채가 힘없이 구겨져 기울어져 있습니다. 밀려든 토사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고 근처 기와집은 지붕 등이 크게 파손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서 산사태로 사람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하반신이 묻혔던 주민 한 명이 구조됐고 9시 반쯤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갑자기 천둥 벼락 같은 소리가 확 나더니 사람이 갑자기 매몰이 되고 안 보이고 보니까 밖을 보니까 전부 진흙투성이고 나무며 바위가 이제 굴러오고. 야산 곳곳이 폭우로 움푹 패였습니다.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뿌리가 드러났고 거대한 돌과 토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북 봉화군 춘향면 서동리에서 산 비탈면이 무너져 주택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등 2명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오전 11시쯤에는 봉화군 춘향면 학산리에서도 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나 주택이 토사에 묻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경북 지역에 최대 250mm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경북 문경 상황도 비슷합니다. 산사태로 한 명이 흘러넘친 하천물이 집으로 들이닥치면서 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소식도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북 문경시 산북면의 한 도로 한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도로가 마치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 집안이 약해진 데다 도로 옆 하천물이 덮치면서 붕괴된 겁니다. 저희 취재진도 산사태로 인한 주택 매몰 상황을 취재하려고 현장으로 향하다 이렇게 양쪽 도로가 끊기면서 사실상 고립된 상태입니다. 앞서 비 피해 상황을 취재했는데 매우 심각한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노란 콘크리트 보호벽도 힘없이 하천 속으로 빨려 들어갈 정도입니다. 시민들은 쏟아지는 폭우에 물이 불어나면서 밤새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겁이 나서 나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다 묻혀요. 발목까지 차는 게 넘죠. 겁이 나서 못 지나갈 정도인데. 오늘 오전 문경시 동로면에서는 하천물이 범람하면서 인근 주택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주민 8명은 구조됐지만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문경도 산사태 피해가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문경시 가절의 한 마을에선 거대한 주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파란 지붕이 그대로 땅에 꺼졌습니다. 이번 산사태로 집안에 있던 주민 2명이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매몰됐는데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에 토사물이 쏟아지고 있고 피해 지역이 상당히 많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경북 북부에 많게는 2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 지반이 더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산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점검하는 등 산사태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문경시 현장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이어서 충청도 비 피해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 석판 분기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사상자가 났습니다. 쏟아지던 흙더미가 달리던 차량을 그대로 덮치면서 1명이 숨졌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도로입니다. 흙들미 속에 승용차 한 대가 반쯤 파묻혀 있습니다. 지붕이 완전히 뜯겨나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석판분기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흘러내린 흙들미가 지나가던 승용차 한 대를 덮쳤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해 흙들미에 묻힌 차량에서 2명을 구조했지만 20대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동성자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뒤따르던 SUV 차량 한 대가 미처 멈추지 못하고 흙들미 위로 올라탔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청주에서 오송 방향의 도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 내려오니까 산에서 그 흙에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었어요. 관계당국은 흙들미가 도로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임시 차단막 공사를 하는 한편 이번 산사태가 최근 벌어졌던 절개 공사와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집중된 비에 충북 괴산댐이 보시다시피 넘쳐 흐르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비가 댐의 방수량을 넘어설 만큼 많이 내린 탓인데요. 댐 인근 아랫마을에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기란 기자, 마을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방류 중인 괴산댐의 아랫마을인 외사리 수정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하천은 괴산댐에서 쏟아진 물이 흐르는 달천인데요. 오전보다는 그나마 상황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위에 물살도 굉장히 빠른 상태입니다. 충북 지역에 사흘째 폭우가 이어지면서 오늘 새벽 6시 30분부터 이곳 괴산댐이 담수 용량을 초과해 물이 넘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이 댐의 만수위인 135m, 65cm를 넘은 겁니다. 괴산댐 하류 지역인 칠성면과 괴산읍의 마을엔 주민 1,160여 명이 살고 있는데요. 원류 시작 전인 새벽 4시 30분쯤부터 마을 방송과 개별 연락 등을 통해 인근 주민센터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취재진이 오전에 현장에 도착했을 땐 하천물이 엄청나게 불어나 몇몇 상가가 침수되고 마을 중심부로 물이 유입될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만난 주민과 대피소로 급하게 이동한 주민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4시 이후부터 계속 불어난 거야, 물이. 4시 이후. 이 매운탕집은 그럼 잠긴 거네요, 저기는? 지금? 그냥 다 놓고 왔어요. 그냥 다 있어요. 집인 문도 안 잠그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다. 네, 그리고 현재는 물이 넘치지 않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괴산댐에서 나오는 물이 충주호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 충주댐 상황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다행히 비가 다소 가늘어지면서 괴산댐 원류는 3시간 가까이 이어지다가 오전 9시 22분쯤 멈췄습니다. 하지만 괴산댐의 최대 방수량인 초당 2,700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 하류 지역 수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괴산댐에서 흐르는 물은 인근 충주시의 충주호로 유입되는데요. 괴산댐의 방류가 계속되면서 충주 봉방동과 칠금동 등 하천이 연결된 6개 지역 주민 6,400여 명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제까지 초당 1,500톤씩 방류하던 충주댐도 괴산댐 방류에 따라 오전 11시부터 방류량을 2배인 3,000톤으로 확대했고 오후 4시부터는 다시 6,000톤으로 확대했는데요. 충주댐 수위가 홍수 제한 수위인 138m를 넘어서긴 했지만 만수위인 145m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대로 비가 더 확산하지 않으면 괴산댐 원류는 더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엔 오늘 밤을 비롯해 내일까지도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피소에서 하루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괴산댐 인근 수정교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네, 모두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충남 지역엔 3일 동안 내린 비의 양이 500mm가 넘습니다. 이번 폭우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분들의 피해가 큰 상황인데요. 실제로 요양원이 고립되면서 입소자분들을 고무보트로 긴급 구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5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충남 공주의 한 마을입니다. 수백 년이 된 나무는 물론 건물과 전신주가 물에 반쯤 잠겼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요양원에 고립된 노인을 구급차로 옮깁니다. 8분 되셨는데 지금 반 정도 반 이상 나오셨어요. 비가 계속 와가지고 강이 이쪽으로 유입돼가지고 마당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바로 옆 마을에는 거대한 물길이 생겨 주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거세게 하천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어디가 도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물길을 따라 119 구급차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겨우 지나갑니다. 충남 부여 백저교 인근 뚝이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주민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제방 바로 옆 주차장 아스팔트 표면으로 강물이 역류한 겁니다. 굴착기가 모래 주머니를 들어 물이 새는 곳을 막고 있습니다. 물이 지금 저렇게 차 올랐으니까 지금 불안하고 또 지금 여기도 지금 언제 이렇게 물이 터질지 모르니까 지금 그래서 일단 주민들을 일단 대피시키고. 충남 청양의 한 마을에서는 축사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주민들이 나서보지만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소들을 구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밤에 뚝이 이게 물이 찬 거예요 지금. 빨리 소를 구조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거. 지금 방법이 없어.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충남 청양에서는 산사태로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세종에서는 70대 남성이 산에서 쏟아진 토사에 깔려 숨졌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네, 전북 지역에도 비 피해가 크게 났습니다. 사흘 동안 500mm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다리가 잠긴 것은 물론이고 여의도 문작의 30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전북 피해 상황 강세훈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도로에 진입하려다 급히 방향을 틉니다. 하천물이 넘쳐 도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천 건너편 주민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리도 길이 막혔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여기가 다리가 건널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거의 하루 만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리가 아예 잠겨버려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물이 파도를 치며 무서울 정도로 흐릅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렇게 도로도 점차 잠기고 있는데요. 건너편에는 20여 가구가 나오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상간마을도 길이 끊겨 6가구가 사흘째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만 150여 명의 주민들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가 많이 와서 걱정되네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있어서 병원도 가야 하는데. 계속되는 비에 이재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 우려로 240여 명이 인근 학교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불편하지 않마 해도 여기저기 소리 나고 비 많이 올까 하면서 걱정하고. 익산에서는 배수로 정비에 나선 6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사흘 동안
최대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잠겼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이 밖에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었을 뿐 피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축대가 무너져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고 강원도 원주에서는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벼락을 따라 울타리와 통제선이 쳐 있고 안쪽에선 포크레인이 무너져 내린 건물의 잔해를 퍼나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 축대가 무너져 인근 주민 23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재민이 된 주민들은 집을 떠나 인근 모텔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만 이제 라면을 이제 가스레인지에 이제 반화가 있었는데 이 안에서는 그렇게 못해 먹게끔 되겠단 말입니다. 이게 참 고맙기는 고맙는데. 붉은 옷을 입은 구조대원이 쓰러진 남성에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강원도 원주시에서 소에게 먹이를 주러 가던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온통 물에 잠겨 지붕 끝만 수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용수천인가? 이 하천이 범람해서 나갈 물건들이랑 오이 작물 있는 데랑 다 하우스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계속된 폭우에 충북과 충남, 세종에서 하천이 범람해 농작물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이번 폭우는 열차도 멈추게 했습니다.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의 운행은 중단됐고 KTX는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사고 위험 때문에 제속도를 내지 못해 지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박규영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지금 열차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열차가 지연되면서 서울역은 하루 종일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볐는데요.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 모든 일반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로 침수, 산사태, 낙석 우려 등 위험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KTX 경부 고속선, 강릉선, 전라선, 호남선 등은 정상 운행하지만 호우로 인한 서행으로 지연이 지금까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겪은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열차 시간에 맞춰서 역에 왔는데 이게 지연이 많이 되기도 하고 정확하게 출발 시간이 언젠지 안내 멘트가 없어서 전광판에도 정확한 시간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약간 조바심을 가지고 있어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문자 전송 같은 걸 좀 해주면 어떨까. 어제 저녁 11시쯤에는 충북 청주시 매포터널 부근에서 달리던 무궁화호가 선로 안쪽으로 유입된 토사로 인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기관사 한 명이 경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승객이 타지 않은 회송열차라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열차 운행 중단 조치는 경부선은 매포터널 사고 복구 시까지, 다른 지역은 집중호우가 해소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코레일은 당장 내일도 일반 열차 운행 중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운행이 중단된 열차 승차권은 위약금 없이 자동으로 반환됩니다. 열차 이용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코레일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것 말고도 전국에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가 얼마나 더 올지도 걱정입니다. 최은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지금 이 시각 호우 경보가 발령된 지역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지도에서 파랗게 표시된 지역이 호우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시작해서 충청도 전역, 그리고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일대, 대전과 세종까지 호우 경보가 내려진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들 지역에서는 지금도 10에서 3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인명피해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중앙안전대책본부가요. 조금 전 6시 기준 전국 피해 상황을 종합해서 발표했는데요. 22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실종됐고요. 1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각 지역 경찰청이나 소방당국에서 집계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는 좀 업데이트가 늦어서 사실 지금 기사만 보셔서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 말고도 다양한 피해가 저희 보도국에도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영상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예. 부여해안 축사 모습인데 지금 소방대원들이 허리까지 물이 들이차 있는 거 보이시죠? 대원들이 열심히 누군가를 구조하고 있는데 바로 소입니다. 축사가 급격하게 불어난 빗물에 잠기기 시작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만 한 5-6마리 정도 돼 보이는데요. 모두 무사히 구조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부여에도 500mm 이상 많은 비가 왔어요. 부여의 다른 지역에도 피해가 크죠. 네, 그렇습니다. 부여 8경으로 꼽히는 수북정 모습인데요. 선착장이 지금 폭우로 저렇게 선착장 지붕이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광경을 목격해서 저희 시청자분께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비닐하우스 침수도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요. 부여 백마강 일대 모습인데 농경지 자체가 침수되면서 논인지 강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비닐하우스도 절반 가까이 잠겨서 지붕만 보이는 상황이고요. 비닐하우스 내부도 보시는 것처럼 처참한데요. 힘들게 심은 작물들 수확도 해보지 못하고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여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충남 지역에 특히 충남에서 전반적으로 피해가 컸어요. 네, 그렇습니다. 논산의 비닐하우스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부모님이 여름 내 땡볕에서 피땀 흘려서 키워낸 수박이 모두 물에 잠겼다고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하우스 20동이 전부 침수가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3일 뒤에 3일만 있으면 모두 출하가 될 예정의 수박이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지금 수박 하나를 건져 올리는 모습 보이시는데 직접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게 아예 잠겨버린 상황이라 이제 상품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고 몇 개라도 한번 건져 보려고 막 하는데 물이 계속 차오니까 전기나 감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오라고 주변에서 막 말리셔가지고. 네, 그런데 수박뿐만 아니고요. 안에 있는 냉장고나 집기들, 농기계까지 모두 잠겨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문제는 이곳뿐만 아니고요. 논산 일대의 다른 수박 농가들도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 리포터에서도 봤지만 고립된 지역도 속출하고 있는데 마을 자체가 고립된 곳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완주군, 전북 완주군 동상면 반목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원래 교량이 없어서 원래도 마을 바깥으로 나가려면 하천을 직접 차로 건너든 다리로 건너든 했다고 해요. 아니, 걸어서 건너든.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물이 지금 1m 넘게 차올랐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게다가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죠.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고립돼 있다고 합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뭐 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생필품이라든가 지금 응급 환자가 생기면 헬리콥터로도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큰 문제죠. 그래서 걱정 드네요. 예. 이번에 사망자 다수가 산사태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고 없이 산사태가 쏟아지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대피해야 됩니까? 예,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요. 일단 산 경사면에서 갑자기 물이 막 샘솟거나 그 잘 나오던 지하수, 집에서 이제 틀었을 때 가만히 잘 나오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추고 그리고 바람이 그다지 불지 않는데도 나무들이 좀 과하게 흔들린다. 이게 산사태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즉시 피해야 한다고 하고요. 미처 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사태가 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산지 사면과 반대쪽으로 대피를 하다가 뒤에 이제 실질적인 이제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징후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와 이제 직각 방향의 가장 높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제. 네,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내 눈앞에서 지금 산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서 직진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자리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방향을 직각으로 틀어서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직각으로 틀어가지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번 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한데 지금 장마 정체전선 어떻게 이동하는 거예요? 네, 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인 내일 그리고 17일 월요일까지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상청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정체전선은 17일까지 충청권과 전라권, 그 밖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린다고 하니까요. 예. 아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예보 상황을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기자였습니다. 네, 서울의 빗줄기는 다소 약해졌습니다만 한강은 며칠 동안 내린 비와 또 팔당댐 방류 등의 영향을 받아서 수위가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여의도와 잠수교 등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됐는데요. 이 시각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수 기자. 일단 서울의 비는 소강 상태인데 이 한강 수위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잠수교가 내려다 보이는 반포대교 남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현재 잠수교 수위는 오늘 오후 5시 20분부터 8m를 넘었습니다. 지금은 차량 통제 기준 수위인 6.2m를 2m 이상 웃돌면서 잠수교는 인도와 차도 전부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팔당댐이 엄청난 양의 방류를 하고 있어 서울의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지금 팔당댐은 초당 12,200톤을 방류하고 있어 작년 최대치인 12,300톤에 근접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초당 10,000톤을 밑돌았던 방류량이 점차 늘어난 건데요. 4.84m에서 시작한 한강대교 수위도 지금은 5m 중반을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아침엔 올림픽대로 여의상류와 하류 나들목 양방향 차량이 전면 통제됐는데요. 오후 5시 반부터는 올림픽대로 본선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 구간이 추가로 전면 통제됐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해 차량을 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려졌던 대로라면 폴란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예고 없이 방문이 이뤄진 겁니다. 어떤 배경에서 결정이 된 건지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황재헌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기자,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소식 먼저 전해주십시오. 현지 시각 15일인 오늘 폴란드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우리 군 파병지에는 박정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한 적이 있지만 파병되지 않은 전쟁 지역을 현 대통령이 간 건 이번이 역대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수도 키이우 인근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 민간인 거주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부차시와 이르핀시를 방문한 영상도 지금 보고 있으신데요.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성 앤드루 성당에서 숨진 희생자의 시신 사진이나 무너진 건물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사자 추모의 벽도 찾아 헌화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1시간 5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서 한독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서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화상회의를 하고 총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네, 예고에 없던 이 상당히 전격적인 방문인데 우크라이나행 결정은 언제 난 겁니까? 네,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의 방문 초청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상당히 고민을 길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실이 경호와 안전, 방문 필요성 문제를 놓고 고심했고 결국 대통령이 결심해 방문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예고 없이 순방이 연장됐고 원래는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어야 하는 기자단도 바르샤바에 남게 됐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전시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의 협력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궁 방문 방명록에는 한국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하여라고 윤 대통령은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르샤바에서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침수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의 구조 작업이 현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17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성남 기자, 차도 내부 상황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네, 지금은 잠시 전에 전해드렸을 때와 달리 많이 어두워져서 제 뒤로 있는 지하차도의 모습도 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실종자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침수가 시작된 건 오늘 오전 8시 40분쯤이었습니다. 바로요 미호강 하천이 범람하면서 지하차도를 덮친 건데요.
지하차도에서 약 550m 정도 떨어진 곳에 철골로 된 가교가 있었는데 그곳 교각의 제방 둑이 일부 터지면서 강물이 흘러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서 30대 남성 1명을 발견했지만 숨졌고 9명이 구조돼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 시각까지도 이 지하차도 안에 최소 차량 19대가 고립돼 있다는 겁니다. 또 최소 17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갇혀 있는지는 지금으로선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구조 작업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야간에도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배수 작업은 가능하지만 수색이나 구조 작업은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현재는 지하차도 내에 물을 빼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장비를 집중 투입해 하루 또는 이틀이 걸려야 배수가 완료될 것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낮에 양수 작업을 1시간 30분 정도 했는데 지하차도 수위가 15cm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지하차도의 길이는 430m, 높이는 4.5m에 이릅니다. 일단 물을 빼내야 수색과 구조 작업이 수월할 텐데 현재 분위기로는 수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잠수부 투입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하차도 내에 흙탕물이 가득 차 수색을 위한 최소한의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잠수부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게 설명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실종자 가족들도 찾아와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MBN이 신속하게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송읍 궁평이 지하차도에서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그리고 산사태 피해와 하천 범람까지 폭우 피해가 집중된 경북 문경 상황도 다시금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정태진 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 기자, 문경 피해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의 한 도로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뒤에 있는 도로가 마치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졌는데 도로 옆 하천이 범람하면서 그대로 붕괴된 겁니다. 저희 취재진도 산사태로 인한 주택 매몰 현장을 취재하려고 이동하다가 이렇게 양쪽 도로가 끊기면서 사실상 고립됐습니다. 앞서 비 피해 상황을 취재했는데 정말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 옆에 설치된 노란 콘크리트 보호벽도 힘없이 그대로 하천에 빨려 들어갈 정도입니다. 시민들은 쏟아지는 폭우에 물이 불어나면서 밤새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겁이 나서 나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다 묻혀요. 발목까지 차는 넘죠. 겁이 나서 못 지나갈 정도인데. 오늘 오전 문경시 동로면에서는 하천물이 범람하면서 그대로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주민 8명은 구조됐지만 1명은 끝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내일도 많은 비가 예보돼서 걱정이 정말 큰 상황인데요. 문경에서 산사태 피해도 크게 났죠. 네, 그렇습니다. 문경시 가자리 한 마을에선 거대한 주택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파란 지붕은 그대로 땅에 꺼진 모습입니다. 이번 산사태로 집안에 있던 주민 2명이 대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매몰됐고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에 토사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피해 지역이 정말 많아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까지 경북 북부 지역에 많게는 2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지반은 더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산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점검하는 등 산사태에 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문경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충청과 호남, 경북 지역에는 여전히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특히 호남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과 호남,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제부터 지금까지 사흘간 누적 강수량도 살펴보시면 충남 청양에는 55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졌고요. 전북 익산과 경북 문경에도 5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더 이어질 텐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7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도 보시면 충청과 남부지방에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요. 제주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 경기와 강원 지역에도 많게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 26도, 대전 27도, 남부지방은 광주 29도, 대구는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는 중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장맛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